자, 요거 한번 집중 한번 해주세요. 요거 짧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항공정비사냐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 총장님들, 교수님들 그래요. 항공정비사 잘했죠? 그거 기름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맨날 더운데, 추운데 고생하는 직업 아닌가요? 그런 직업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걸 가르쳐요. 뭐냐면 항공정비사의 전문성과 어떤 정직성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가르치더라고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 안 가르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거에 뭐예요? 인테그리티가 뭔가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첫 시간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죠. 전문성은 A와 정직과 어떤 리스파 책임을 최소한에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인테그리티는 뭐예요? 한마디로 정직성이죠. 정직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해요. 정비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 FA 따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FA는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정비사의 신념에 대해서 가르쳐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미케니컬 그리드라는 항공정비사의 신념. 제가 첫 직장에 갔더니 보니까 회사에 이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 ERA죠. 엠브리들 대학의 사이트에 가면 또 이게 붙어져 있어요. ERA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을 방문했더니 바로 이게 붙어져 있고, 전 세계 최초의 항공정비사에는 누구의 흉상이 또 거기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정비사가 석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요,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항공정비사의 어떤 전문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줘요.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러미 레더. 1941년도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80살 정도가 됐을까요? 이분이 이제 전에 공군의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있었고, 이 되게 유명한 조직이죠. Flight Safety Foundation의 설립자죠. 이분이 바로 이 미케니컬 그리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학생들 보내면서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정비사인지 기술자인지 엔지니어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사실 이런 교육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미케닉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 쪽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케닉과 엔지니어의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 아킬라는 엔지니어링에 매니지먼트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을까요? 그거를? 그 차이가 뭐예요? 미케닉하고 엔지니어의 차이가 뭐예요? 4년 전에 나오면 엔지니어인가요? 2년 전에 나오신 분들은 미케닉인가?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어떤 거죠? 엔지니어의 특징이 뭐예요? 로그북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죠? 로그북에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인을 해주면 비행기가 뜨거든요. 비행기는 3명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운항관리사, 조종사, 정비사. 그 사인 권한을 해준 사람을 우리가 엔지니어급 정비사라고 얘기하고, 또 엔지니어 정비사가 또 뭐라 그래요?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트러블 슈팅, 고장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엔지니어급 정비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케니컬 그리드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내용이 숨어져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라이트 브라더스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자격증은, 저는 아직도 옛날 자격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자격증은 여전히 내 뒤에를 보면, 내 FA 자격증 보면 뒤에 보면 이 아저씨가 앉아 계세요. 이 두 분이 누구죠? 라이트 브라더스가 이렇게 해요. 나는 아주 1998년도에 땄기 때문에 오래된 자격증을. 근데 지금은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2002년도부터 항공정비사 유니언에서 FA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2013년도에 자격증에 제일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항공정비사 찰스 테일러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두 사람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죠? 다 이 두 사람 말 사실 생각하고, 왜요? 왜 그럴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죠. 12초 동안 36m를 비행을 했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죠. 특징이 뭐예요? 동력 장치를 이용한 최초의 비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력 장치를 이용한 최초의 비행. 바로 12마력짜리 그 엔진,
그게 없었다면 이 인류 최초의 비행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그래서 FA 사이트 가면 이 사람을 기념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워드를 해줘요. 장학금도 주고 스칼라십도 주고 기념비도 세우고 이 사람의 흉상이 ERAU라는 그 대학의 탁 가운데에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한번 내 이걸 강조하냐면 미케닉이라는 것은 이런 걸 요구해요.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공항에 가면 지상조업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자동차 정비도 서비스예요. 근데 이 미케닉이 항공정비사처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는 이 서비스가 생명과 관련된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직업이 서비스를 단순하게 하는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고 가장 높은 기대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항공정비사예요. 이 사람이 4년제를 나오고 석사학위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항공정비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미케닉 그리드.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는 제가 여기서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주임 교수를 하고 있죠. 우리 아들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이곳에서 항공정비과를 졸업해서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한 항공정비사의 그리드 이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 선언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린드버거가 말했던 그 정비사를 보고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선언문을. 어떤 거죠? 찰스 버거가 누군가 혹시 아시나요? 린드버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북대서양을 최초로 건넜던 사람이잖아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33시간 35분 동안에 논스톱 비행을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린드버거. 그가 탔던 비행기가 바로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도전을 상징하고 책임을 상징하고 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죠. 바로 그 미케니컬 그리드 그걸 만들었던 그 파운더가 여기에서 말한 이 스토리, 린드버거의 이 스토리에 뭔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찰스 린드버거 이렇게 말해요. Ask the only mechanic he trusted. only mechanic he trusted. 그가 신뢰했던 단 한 사람 정비사.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33시간 비행기를 날 수 있었다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3살 차이인데 비행학교에서 같이 근무했고 아마 린드버거는 조종사의 입장. 이 사람도 어떻게 되죠?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육군에서 조종사로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이 그 플랜을 짰을 때 조종사라면 뭐가 제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33시간을 비행을 했다면. 어떤 게 제일 두려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항법 장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별자리를 보고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날씨에 대해 엄청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한 팀, 그걸 믿어줬던 그 정비사, 그 이름이 뭐예요? 도날드 홀. 이 사람은 린드버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비행기 하중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실을까를 고민하고 많은 것을 했겠죠. 연료 탱크를 그 당시는 좌우측도 있었지만 연료 탱크를 앞쪽에 달았다고 합니다.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거해버렸다고 해요. 마지막까지는 어떤 것까지 제거하냐? 구명조끼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고 나아갔다고 해요. 두 사람의 그 트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정비사 신조를 만들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많이 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조를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영어로 I swear, 선서한다.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사회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로서의 권한과 특권을 지닐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타인의 안전과 생명이 나의 기술적 기량과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이 고의로 타인을 위험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responsibility,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러한 신뢰를 행함에 있어서 결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는 상사가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공이나 장비가 안전하다고 잘못 승인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항공정비사의
딱 붙여놓는 신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리스폰시블리티에 대한 거예요. 나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돈이나 개인적인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공기 또는 장비에 대해 내가 직접 점검한 결과에 의심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심이 생길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인테그리티, 정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에 대해서? 스탠다드, 표준에 대해서, 윤리에 대한 표준, 매뉴얼에 대한 표준. 나는 인가받는 항공조사로서 항공기의 장비의 가망성에 대한 판단을 행사하는 무거운 책임을 분명히 깨달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공업계의 발전과 내 직업의 명예를 위해 이 선서를 충실할 것을 굳게 명세합니다. 이 선서, 바로 이 미케니컬 그리드, 이게 모든 대학에, 모든 항공정비업체, 항공사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 선서가 여러분이 어디 대학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포드 나왔어요. ERAU 나왔어요. 스파르탄 나왔어요. 아킬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FAA 따면 그것부터 고치세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responsibility, 책임감 있고, integrity, 정직, 스탠다드. 제가 그 스프릿 오브 세인루이스 이 앞에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저도 정비사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23년 만에 제가 정비를 했던 그 3호전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엄청난 반응이 좋았습니다. 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왔어요. 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비사가 그래요. 뭐 4년제를 나왔어요. 2년제를 나왔어요. 기름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난 정비를 할 때 내 가슴 속에 나는 즐거움이 있고 내가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김포공항에서 AMO를 했어요. 한 5년 했습니다. 6인승 비행기 항공 측량회사를 제가 정비를 해주죠. 6인승 비행기예요. 그 한 조종사가 항상 생각이 나요. 지금은 LCC에 들어간 조종사가 계신데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분이 늘 와서 조종을 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를 더 보게 되고 더 세심하게 정비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비행을 쭉 나가 멀리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죠.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정말 사고 없이 다 허니게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의 전문성, 회사 대표가 작업복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믿어주고 있고 나의 정직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처럼? 린드버그가 only one mechanic he trusted, 그 믿었던 그 한 명의 정비사. 나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사, 인류 최초의 그 항공정비사 찰스 테일러처럼 그런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신뢰감. 정비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월급이 얼마예요? 잘해줍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항공정비사로서 제일 중요한 그것만 하나 딱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해외 나가 계신 많은 분들한테 반은 못 듣고 다 내보냈어요. 정비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FAA, AMP 자기 따서 뭐 할 건데 따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정직성과 전문성과 스탠다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을 거예요. You are the only one mechanic. I trust you.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회사의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발 이곳에 앉아서 많이도 원하지 않아요. 제발 이날에 항공사업을 이끌어갈 단 한 사람만 키워내면 된다고 봐요. 단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 항공사업을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알겠죠? 항공정비사의 신조 저 붙여놨죠?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